한국미술진흥원에서 주최했던 인사아트센터의 프로젝트전, 그 중에서 이혜원 선생님의 작품들, 자 그리고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미행갤러리에서 주최했던 설민기 선생님의 작품들, 그리고 서울시 인사동에서 주최하고 있는 갤러리 인사아트에서의 그 박미영 선생님의 일련의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요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모두 각자의 아름다움과 질서 그리고 사유를 작품에 담아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뜻 누군가 봤을 때는 예술 매니아님 그렇게 별 공통점이 없어 보이긴 한데요. 자, 어떤 부분에서 이번 매니아님 요새 선생님들의 작품을 한 테마로 묶었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자, 먼저 설민기 선생님의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층에서는 지금과 같이 고즈넉한 들판에 겨울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도 선생님의 어떤 작품들은 일련의 공통점을 갖고 있죠. 달이 떠 있고 동심원 안에 각 작품들이 깃들여져 있으며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이 나무들은 그 풍경이 바깥에서, 즉 작품 내적 세계와 작품 외적 세계를 중개하고 있는 일련의 회색지대라고 하죠. 림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 세계들을 나무들이 중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번 시간에서는 이런 부분보다 제가 또 따로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품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예요. 말 그대로 이번 화의 제목에서처럼 작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예술적 영감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일련의 규칙과 질서, 작가 선생님들이 부여한 그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선생님들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의 주된 최종적으로 전시장을 딱 들어갔을 때 나오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작품들이 아닌 중간중간에 껴있는 작품들이 더 저와 같은 어떤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생님의 작품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닐까. 모든 사유의 방식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그 풍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 후반부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미술에 대해서는 미술을 어떻게 그리는가라든가 화풍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게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독자들은, 관람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마추어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맨 처음에 검은색 부분이 나오죠. 네, 마찬가지로 검은색 부분이 나오고, 배경, 즉 림보 같은 부분이 나오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적 세계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내적 세계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질감이 있고 볼륨이 있는, 즉 우리와 같은 현실 세계를 대변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작품의 원형적인 것들은, 상징들은 2층에 약간은 직접 올라가야 알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 되게 저는 특이하다고 봤어요. 림보의 세계와 작품 내의 세계만 있을 뿐, 작품 바깥 우리의 세계만 있을 뿐, 실제의 현실 세계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달로 들어간 경우죠.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요. 이때까지 설미기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봤을 때는 세 개의 세계가, 검은색의 세계와 작품 내적 세계, 그리고 우리 세계, 이렇게 이 세 가지 세계가 중복이 된다, 서로 교차하고 있다면, 다른 작품들이나 2층에 있는 작품들은 그것을 파괴하거나 오히려 원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설미기 선생님께서 가장 최고의 역작이 무엇입니까? 저 매니아님 아마추어지만 한번 찝어보시오 한다면 저는 이 작품을 좀 꼽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작품에서는 붕괴가 되기 때문이죠. 플러스 작품 외적의 불완전한 부분들과 요소들, 이게 1층에 있는 그 깔끔한 그 그림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불완전한 요소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서, 동시에 림보적인 그 부분들이 집 안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데서, 그리고 작품 내적의 강렬한 의피를 감싸고 있는 요 부분들이 작품 전체를 역으로 포용하게 되면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민기 선생님의 사상적인 정수를 맛보는 거라 한다면 저는 이 작품을 사실 예로 들고 싶습니다. 달이 더 이상 아니게 되고, 달의 파편들이 늘어져 있으며 작품은 훼손되어 있고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제가 감히 이 선생님들의 작품에 대해서 뭐라 할 자격은 없지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가, 모든 작품들이나 세계는 사상의 근원지, 사유의 근원지와 출발점에 대해서 따져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번 화의 제목이 작품의 해부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작품의 개보도라는 말도 성립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아쉽게도 설미기 선생님의 작품은 3월 21일 끝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데요. 혹시 다음에 또 전시를 하시 된다면 관람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이는 현재 인사아트 센터에서 하고 있는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3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박미영 선생님의 작품도 궁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며 눈이 즐거운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 작품들도 저는 가장 원형이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할 것 같아요. 즉 이거는 앞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앞에 그 설민기 선생님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작품 너머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박미영 선생님의 작품에는 이와 같은
두드러지진 않지만 그러나 내적 질서를 구성하고 그것에 기반을 깔아주고 있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반드시 그 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그 그릇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작품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하나하나의 이제 겹을 올리거나 쌓거나 변형하거나 꽃과 같은 것들을 놓거나 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추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박미연 선생님의 작품을 이중적인 겹침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는 선생님들의 이제 작품의 정점인, 요 꽃 부분도 마찬가지로 꽃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반드시 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 그림이 오히려 선생님의 줄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뿌리들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건 이제 지하 1층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궁이라고 하는 작품이 성립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조금 층위는 다르지만 설미기 선생님의 작품도 그렇고 박미연 선생님의 작품도 그렇고 잘 보면 작품이 미세하게 여러 가지 레이어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적층이 되거나 혹은 레이어가 분리가 되면서 소통을 하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조금 의심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제 이번 한국미술진흥원에서 이것도 끝나긴 했는데요. 했던 이혜원 선생님의 작품은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저는 해석을 했냐면 그 레이어들을 어떤 전제라든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닌 그 레이어를 역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거기에 추가적인 의미를 쌓거나 담는 것이 아닌 레이어가 레이어 그 자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땐 그냥 선들을 열심히 놨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들의 미세한 차이들이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또다시 변형을 하거나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뭐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역으로 이혜원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차피 코딩은 똑같은 거야. 똑같이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 코드를 외부인들에게 보기 좋고 플러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레이어를 쌓느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해서 저는 이혜원 선생님은 내버려 두는 쪽을 택했고 그것이 선생님의 작품성의 고유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사실은 다른 그 미술 선생님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제가 기억 다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게 시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지금을 문을 닫았던 그 갤러리 신라의 김영규 선생님 작품도 미세한 레이어와 구분, 즉 언어로 굳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각각의 디테일한 그 차이들에 의해서 그 차이점을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이 작품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그 이유는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를 줬고 그 차이점이 모여서 큰 차이를 낸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재료가 차이가 있다거나 혹은 각 작품 내에서의 의미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객체들에 의해서 비교점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그 차이들을 벌려나감으로써 김명규 선생님과 이혜원 선생님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레이어를 더 얹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진짜 해부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까발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까발림을 통해서 작품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앞에 있는 요 두 선생님들의 작품과 다르게 김영규 선생님의 작품이나 이혜원 선생님의 작품의 차이점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때까지 제가 했던 리뷰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개보학적으로 어떤 작품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작품으로 점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요것들을 계속 변형함으로써 원본 그대로를 조금씩 이제 깎거나 변형하거나 차이점을 내므로써 앞에 있는 요것들은 이제 설민기 선생님 작품이나 박미영 선생님의 작품이 이루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작품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김영규 선생님 작품이나 이혜원 선생님의 작품의 유,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구별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상 예술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예술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